무대 위 15살 소녀가 눈을 감고 첫 소절을 뽑아냈습니다. 그 순간 객석에서 유리잔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부서졌어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 노래를 저 작은 아이가 어떻게 아는 걸까요? 화면 앞에서 한 국민 가수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15해 전 한 여자가 갓난 딸을 두고 떠나던 밤으로 갑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무료 하이프 한번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 자리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강원도 홍천 산자락이채 어둠을 벗지 못한 새벽 5시였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단칸방에서 15살 할인이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린 것도 아니었어요. 옆자리 이부자리가 비어 있으면 할인의 몸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할인은 맨발로 마당에 내려섰습니다. 외할머니 박말순이 잠옷바람으로 장독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말순은 뒤를 돌아보며 낯선 얼굴을 보듯 할인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미주 학교 갈 시간인데 도시락을 못 샀잖여. 미주는 15해 전에 이 집을 떠난 할인의 엄마였습니다. 할인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방으로 이끌었어요. 제가 다 쌌어요. 어서 들어가서 조금만 더 주무세요. 말순의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겨울부터였습니다. 어떤 날은 할인을 딸로 알았고 어떤 날은 아예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할인은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찬물에 수건을 적셔 할머니의 손발을 닦고 약을 세어 물과 함께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할인의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부엌 한쪽에는 폐지가 사람 키만큼 묶여 쌓여 있었습니다. 말순이 리어카를 끌던 골목을 이제는 할인이 대신 돌았습니다. 한 리어카를 꽉 채워 고물상에 넘겨도 손에 쥐는 것은 몇천 원이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남의 밭일을 거들었고 주말이면 읍내 식당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거의 다 할머니 약봉지로 들어갔습니다. 아침은 대개 걸렀고 점심 급식 한 끼로 하루를 버티는 날이 많았어요. 교복 소매는 손목 위로 짧아졌고 운동화는 앞코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할머니가 눈밭에서 길을 잃고 밤새 헤맨 날이 있었습니다. 읍내 병원 응급실에서 할인은 처음으로 그 병의 이름을 들었어요. 의사는 약을 꾸준히 쓰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약은 보험이 되지 않아 한 달 값이 할인에게는 큰 벽이었어요. 그날 이후 할인은 밥을 더 줄이고 일을 더 늘렸습니다. 약봉지가 떨어지는 날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할인은 감히 상상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할인은 남 앞에서 기죽는 법이 없었습니다. 담임이 밀린 급식비를 조용히 부를 때도 할인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이달 안에 꼭 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는 늘 먼저 교실을 나섰습니다. 그런 할인에게 학교에서 유일하게 숨통이 트이는 시간은 음악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노래를 시키면 떠들던 아이들도 어느새 입을 다물었어요. 작고 마른 아이의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교실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박수를 받고도 자리로 조용히 돌아가 앉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할인에게도 하루를 견디게 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방구석 괴짝 위에 놓인 손바닥만 한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였습니다. 버튼이 반쯤 다른 그 기계에는 테이프 한 개가 늘 꽂혀 있었습니다. 말순의 말로는 엄마가 떠나며 남긴 단 하나의 물건이라고 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면 지지직거리는 소리 끝에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반주도 없이 나직하게 부르는 트로트 한 곡이었습니다.
마당과 살구꽃 하얗게 피면 두고 온 그 봄이 사무치도록 후렴에 이르면 여자는 꼭 할인의 이름을 불렀어요. 세상 어느 노래책에도 없는 오직 이 테이프에만 담긴 곡이었습니다. 할인은 그 대목이 나오면 무릎을 끌어안고 숨을 죽였습니다. 어느새 할인은 그 노래를 한 소절도 틀리지 않고 외우고 있었어요. 밭이랑을 매다가도 그릇을 헹구다가도 저도 모르게 흥얼거렸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그 몇 분 동안만큼은 할인도 잠시 가난을 잊었어요. 그 시간이 할인에게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한때였습니다. 언젠가 밭둑을 지나던 노인이 할인의 노래에 걸음을 멈춘 적도 있었어요. 그 조그만 게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오누. 할인은 얼굴을 붉히며 호미를 더 바쁘게 놀렸습니다. 테이프 속 목소리의 주인이 자신의 엄마라는 것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는 할인도 거의 알지 못했어요. 언젠가 할인이 물었을 때 말수는 한참을 뜸들이다 짧게 답했습니다. 느 엄마는 말이여 노래 부르러 나가서 안 돌아온 사람이여. 그 뒤로 할인은 2번 다시 엄마를 묻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미주가 서울에서 이름난 가수가 됐다고 수군거렸어요. 텔레비전 속 화려한 그 사람이 이 낡은 집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할인은 엄마를 미워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정신이 맑은 날이면 할머니는 할인의 손을 오래 쓸어주었습니다. 우리 할인이가 이 할미 다리 노릇을 다 하는구먼. 미안해서 어쩌냐. 그 말 끝에 할인은 늘 웃어 보였어요. 할머니가 제 곁에 있는 게 저는 제일 좋아요. 다만 그 노래만은 할인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들었습니다. 가끔은 텔레비전에 트로트 가수들이 줄지어 나오는 밤도 있었습니다. 할인은 화면 속 화려한 얼굴들을 하나하나 오래 들여다보았어요. 저 사람들 중에 혹시 엄마가 있을까? 딱 한 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할인은 이내 고개를 저으며 텔레비전을 꺼버렸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일은 너무 배가 고픈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할인은 테이프 속 목소리 하나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적어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대목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에도 할인은 볼륨을 가장 낮게 줄이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할머니의 코 고는 소리 위로 엄마의 목소리가 가만히 포개졌어요. 그러다 할인의 손끝이 카세트 옆면에서 문득 멈췄습니다. 플라스틱 몸체에 오래되어 누렇게 바랜 종이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지금껏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번져 흐릿해진 글씨 몇 자가 그제야 할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인은 카세트를 들어 흐린 불빛 아래로 가져갔습니다. 누렇게 바랜 라벨 위에 손으로 눌러 쓴 글씨 몇 자가 번져 있었습니다. 앞쪽은 사람 이름 같기도 했고 뒤쪽은 날짜의 숫자 같기도 했어요. 그러나 세월에 젖어 뭉개진 글씨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손끝으로 그 위를 가만히 문질러 보다가 이내 멈췄습니다. 괜히 지워질까 겁이 났어요. 할인은 라벨을 다시 제자리에 두고 노래를 처음부터 틀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정신은 눈에 띄게 흐려져 갔어요. 어느 새벽에는 대문 밖 신장로까지 나가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할인이 이불을 걷어차고 뛰어나가 할머니를 붙들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할인이요. 말수는 할인을 멀거니 바라보다 엉뚱한 말을 했어요. 우리 미주 어디 갔누? 미주가 안 보이자녀. 할인의 이름조차 할머니는 그날 끝내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약통을 여니 알약이 며칠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할인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읍내 약국으로 달려갔어요. 약사가 다음 달 약값과 병원 진료비를 손가락으로 꼽아 주었습니다.
그 숫자 앞에서 하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밭일과 식당 일을 아무리 늘려도 도저히 닿지 않는 액수였어요. 그날 밤 하리는 낡은 통장을 펼쳐놓고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찍힌 숫자는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약이 끊기는 날이 정말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리는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 없이 밤을 새웠습니다. 이튿날 하리는 큰맘 먹고 옆집 이장댁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약간만 잠시 융통해 달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몇 번이나 걸렸습니다. 이장은 딱한 얼굴로 하린의 등을 두드렸지만 지갑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도 살기가 빠듯하다, 하린아. 미안하구나. 빈손으로 돌아서는 골목이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하린은 다시는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하린은 읍내 우체국 앞 게시판에서 커다란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트로트 경연, 청소년부 참가자 모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포스터 한가운데 굵은 글씨가 하린의 눈을 붙들었습니다. 우승 상금 3천만 원. 하린은 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3천만 원이면 할머니 약을 몇 년은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심장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린은 참가 조건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나이도 지역도 하린이 나가지 못할 이유는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하린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무대를 떠올리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그것도 엄마의 노래를 꺼내 보인다는 것. 하린이 세상에서 제대로 부를 줄 아는 노래는 그 한 곡뿐이었어요. 반주도 없이 오직 테이프로만 배운 하린아였습니다. 그 노래를 남들 앞에 내놓는 일이 하린은 못내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하린은 할머니의 잠든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 마음을 정했어요. 할머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하린은 할머니가 잠들면 뒷마당으로 나갔어요. 별빛 아래에서 입김이 새어나오도록 낮게 노래를 되풀이했습니다. 후렴에서 제 이름이 나올 때마다 목이 조금씩 메었어요. 그럴 때면 하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정말 엄마라면 왜 나를 두고 갔을까? 그 물음만은 하린도 끝내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주말 하린은 첫 차를 타고 예선장이 열리는 도청 소재지로 갔어요. 번쩍이는 무대와 카메라 앞에서 하린은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몄습니다. 낡은 티셔츠에 벌어진 운동화 차림의 아이를 사람들은 흘끗거렸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반짝이는 무대 의상에 전문 반주까지 준비해 왔어요. 매니저가 붙은 아이도 부모가 객석에서 응원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 틈에서 하린은 혼자였고 손에 쥔 것은 낡은 카세트 하나뿐이었어요. 그래도 하린은 무릎이 떨리는 것을 애써 눌렀습니다. 하린은 고개를 들고 무대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어요. 심사석 한가운데에는 방송 연출을 맡은 최 PD가 앉아 있었습니다. 반주를 넣겠느냐는 물음에 하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부르던 대로 부르겠습니다. 하린은 눈을 감고 늘 하던 그대로 첫 소절을 뽑아냈어요. 마당가 살구꽃 하얗게 피면 두고 온 그 봄이 사무치도록. 웅성이던 예선장이 어느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작고 마른 아이의 목에서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심사석의 최 PD는 펜을 쥔 손을 멈춘 채 무대를 바라보았어요. 노래가 끝났을 때 그의 미간에는 옅은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 노래 어딘가 귀에 스친 것 같은데. 최 PD는 오래 방송을 만들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곡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세상에 발표된 적 없는 노래라는 것을 그때의 그는 알 리 없었습니다. 다만 이 아이의 무대만은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고 느꼈어요. 예선 결과가 발표되고 하린의 번호가 통과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하린은 명단을 2번, 3번 확인하고서야 겨우 실감했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는 하린을 최 PD가 잠시 불러 세웠어요. 얘야, 그 노래 어디서 배웠니? 하린은 잠시 망설이다 조그맣게 답했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노래예요. 최 PD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스태프를 불러 나직이 일렀어요. 이 아이 예선 무대, 예고, 영상에 짧게라도 넣읍시다. 반응이 올 거예요. 하린은 그 말을 미처 듣지 못한 채 상금 생각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하린의 무대 영상 30초가 방송사 계정에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반주도 없이 노래하는 시골 소녀의 짧은 영상이었어요. 그 30초가 이내 사람들 사이로 조용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물결이 어디까지, 누구에게로 흘러갈지, 그날의 하린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사이 하린의 예선 무대 영상은 생각보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하린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쟤 그 노래 부르네래. 조회수가 엄청나던데. 하린은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읍내 시장에 나가면 상인들도 아는 척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동네 가수 아녀. 이번에 꼭 붙어야 혀. 하린에게는 그 모든 관심이 아직 낯설기만 했습니다. 정작 하린의 마음은 온통 할머니와 본선 무대에 가 있었어요. 영상 아래에는 낯선 사람들의 댓글이 하나둘 달렸습니다. 목소리가 맑다는 사람도 어쩐지 눈물이 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개 중에는 이 노래를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는 댓글도 드물게 보였어요. 그러나 정작 곡의 제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울의 한 방송 작가는 그 짧은 영상을 폴더에 저장해 두기까지 했습니다. 언젠가 쓸 때가 있겠다 싶은 그런 목소리였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하린은 여느 때처럼 할머니의 손발부터 닦았습니다. 정신이 맑은 저녁이면 하린은 낮게 그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말수는 노래를 듣다 말고 까닭없이 눈가를 적시곤 했어요. 그 노래는 말이여,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린지 모르겠구먼. 하린은 그 말의 속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노래가 할머니를 잠시라도 편안하게 한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어떤 밤에는 할머니가 하린의 손을 꼭 쥐고 옛말을 꺼냈어요. 우리 딸이 노래를 참 좋아했는디 어디서 잘 살고 있을란가. 그럴 때면 하린은 대답 대신 할머니의 등을 가만히 쓸어들였습니다. 그 무렵의 어느 장날이었어요. 하린이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시장 어귀를 지날 때였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한 남자가 힘없이 주저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행색이 초라한 60쯤 되어 보이는 낯선 노인이었어요. 사람들은 힐끔 볼 뿐 아무도 선뜻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하린은 리어카를 세워두고 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노인은 며칠을 굶은 듯 입술이 하얗게 말라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의 손은 험한 일로 거칠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저 오래 떠돌아 몸도 마음도 지쳐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하린은 잠시 망설이다 주머니에서 꼬깃 탄 지폐를 꺼냈습니다. 그날 급식이 없어 점심값으로 남겨둔 몇천 원이 전부였습니다. 하린은 근처 국밥집에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받아왔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떠먹으며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하리는 그가 다 먹을 때까지 곁에서 가만히 기다려 주었어요. 기운이 조금 돌아온 노인을 하리는 정류장 그늘에 앉혀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편히 쉬도록 낮게 노래 한 소절을 불러주었어요. 반주도 없는 그 노래에 오가던 사람들의 걸음이 하나둘 느려졌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은 채 굳었던 어깨를 조금씩 풀었어요. 참 신기하구먼. 이 노래를 들으니 마음이 다 놓이네. 그의 갈라진 뺨 위로 마른 눈물 한 줄기가 천천히 흘렀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누? 학생, 이름이 뭔가? 하리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은요. 어서 기운 차리시는 게 저한테는 갚는 거예요. 노인은 낡은 외투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어요. 하리는 그 손을 가만히 막았습니다. 저 이만 가봐야 해요. 할머니가 기다리셔서요. 돌아서는 하린의 등 뒤로 노인의 목소리가 조용히 따라붙었어요. 내 언젠가 이 빚은 꼭 갚음세. 하린은 그 말을 흘려들으며 리어카 손잡이를 고쳐 쥐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하린은 점심을 굶었지만 이상하게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길을 걷는 내내 하린은 저도 모르게 그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힘든 날일수록 그 노래는 하린의 곁을 지켰어요. 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 약국댁이 하린을 반갑게 붙들었습니다. 하린아, 너 예선 붙었다며. 온 동네가 다 안다 얘. 약국댁은 예전부터 하린네 사정을 딱하게 여겨온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약을 몇 번이나 외상으로 지어준 것도 그였어요. 본선 나가려면 옷도 있어야 하고 차비도 들 텐데 어쩐다니. 약국댁은 서랍을 뒤져 꼬깃 탄 돈 몇 장을 하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하린은 극구 사양했지만 약국댁은 기어이 손을 접어주었습니다. 이건 빌려주는 거요. 나중에 상금 타면 갚어. 알겠지. 하린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겨우 참았어요. 가난 속에서도 하린의 곁에는 이렇게 온기를 나눠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린은 그날 밤 일기장에 짧은 한 줄을 적었습니다. 받은 만큼 언젠가 꼭 돌려주는 사람이 되자. 이튿날부터 하린은 남는 시간마다 노래를 가다듬었어요. 낡은 카세트를 몇 번이고 되감으며 엄마의 숨소리 하나까지 따라 불렀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로 축이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본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린은 그 무대에 오르는 상상만으로도 손끝이 떨렸어요. 그러면서도 그 노래를 온전히 들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한편 하린의 그 30초짜리 영상은 밤사이 더 멀리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영상을 다시 올리고 또 누군가 그것을 퍼날랐어요. 반주도 없이 노래하는 시골 소녀의 목소리였어요. 그 담담한 소리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이상하게 붙들었습니다. 그 작은 물결은 어느새 강원도 산골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방송가, 그 어느 화면 앞으로. 그 무렵 서울의 한 방송사 편집실에서도 그 영상이 잠깐 화제가 되었어요. 이 아이 목소리 좀 봐. 어디서 이런 원석이 나왔대. 그러나 그날은 그 노래의 이름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느리지만 분명하게 그 노래는 한 사람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작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하린은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저 하린은 오늘도 할머니 곁에서 하루를 견뎠습니다. 그 노래 하나에 기대어 조용히 다음 무대를 기다렸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한남동의 대성그룹 회장 저택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안쪽으로 잘 손질된 정원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저택의 안주인이 국민 트로트 가수 미주였습니다. 아침부터 미주는 방송 촬영을 위해 곱게 단장하고 있었습니다.
스타일리스트가 매만진 드레스가 조명 아래에서 눈부시게 반짝였어요. 카메라 앞에서 미주는 늘 완벽했습니다. 환하게 웃었고 우아하게 말했고 빈틈이 없었어요. 미주 씨는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이네요. 진행자의 말에 미주는 익숙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제가 참 복이 많지요. 늘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촬영이 끝나 혼자가 되면 미주의 얼굴에서 웃음이 걷혔습니다. 넓은 분장실 거울 앞에서 미주는 오래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화려한 조명도 값비싼 드레스도 채워주지 못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아무리 큰 무대의 박수로도 메워지지 않았어요. 미주는 손가방 깊숙한 안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손톱만 한 흑백 사진 한 장이었어요. 갓난아기의 웃는 얼굴이 세월에 닳아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미주는 그 사진을 엄지로 오래 쓸어보다가 다시 깊이 감추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되는 미주의 유일한 비밀이었어요. 미주에게는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이세 소식을 물었고 그때마다 미주는 웃어넘겼어요. 그러나 그 물음은 매번 미주의 가장 여린 곳을 건드렸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제 딸이 이미 살아있다는 것. 그 사실을 미주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택으로 돌아오자 집사가 회장님이 찾으신다고 전했습니다. 미주는 옷매무새를 고치고 회장의 서재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아버지 윤태갑은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68배 나이에도 그의 등에서는 서늘한 위엄이 흘렀습니다. 부르셨어요, 아버님. 태갑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방송 잘 봤다. 우리 집안 얼굴로 손색이 없더구나. 미주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어요. 그러나 태갑의 다음 말은 칼처럼 조용히 날아들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것만 잊지 않으면 된다. 미주의 어깨가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이 자리는 내 실력으로 얻은 게 아니야. 이 집안이 덮어준 거지. 태갑은 그제야 천천히 돌아서서 미주를 바라보았어요. 그 은혜를 잊고 옛일을 들추는 순간 넌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미주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손끝만 매만졌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그 한마디를 남기고 미주는 조용히 서재를 나섰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지만 미주는 그마저도 삼켰어요. 문이 닫히자 미주는 벽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태갑이 말한 옛일이 무엇인지 미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미주는 무명의 가난한 처녀 가수였어요. 사랑하는 이도 없이 홀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시골 어머니께 맡겼습니다. 데뷔의 기회가 왔을 때 미주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품은 채로는 그 무대에 설 수 없었으니까요. 무명 시절 미주는 갓난 딸을 재우며 노래 한 곡을 지었습니다. 반주도 악보도 없이 오직 그 아이를 위해 지은 노래였습니다. 후렴에는 딸의 이름을 넣어 밤마다 나직이 불러주었어요. 세상에 한 번도 내놓은 적 없는 오직 두 사람만의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를 담은 낡은 테이프 하나를 미주는 아이 곁에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미주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였어요. 미주는 눈물로 아이를 두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미주는 가수로서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로서는 가진 것을 다 잃은 사람이었어요. 무대의 조명이 밝을수록 미주의 그늘은 더 짙어져 갔습니다. 그날 이후 미주는 그 노래를 2번 다시 부르지 못했습니다. 부르려 하면 목이 메어 첫 소절에서 번번이 무너졌으니까요. 그리고 몇 해 뒤 대성가의 며느리가 되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태갑은 사람을 붙여
미주의 뒷조사를 시켰습니다. 숨겨둔 딸도 시골의 늙은 어머니도 그의 손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태갑은 그 약점을 쥐고 미주에게 한 가지를 요구했어요.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다시는 그 집과 닿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주가 붙인 편지와 돈은 낯선 손을 거쳐 사라졌습니다. 어머니에게서도 아이에게서도 답장 한 장 오지 않았어요. 미주는 그것을 두 사람이 자신을 원망한 탓이라 여겼습니다. 그렇게 15년 미주는 딸의 얼굴조차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크고 있는지 미주는 감히 알아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어요. 알아보려는 낌새만 보여도 태갑의 사람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미주의 휴대폰도 편지도 늘 누군가의 눈을 거쳐갔습니다. 이 집안에서 미주는 화려한 새장 안의 새와 다르지 않았어요. 그날 밤도 미주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 창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윤재혁이 뒤늦게 서재에서 나오다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서 홀로 어깨를 떨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재혁은 무언가 말을 건네려다 그만 입을 다물었어요. 아내의 그 텅 빈 등이 그날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6년 동안 재혁은 아내를 다 안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저 등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는 알지 못했어요. 재혁은 조용히 침실로 돌아가면서도 그 모습을 오래 지우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재혁은 아내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미주는 여느 때처럼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아니요. 촬영이 좀 고단했나 봐요. 재혁은 더 캐묻지 않았지만 그 웃음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편 미주의 손안에서는 그 작은 흑백 사진이 다시 꺼내어져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주는 소리 없이 그 말을 되뇌었어요.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딸에게 미주가 건넬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강원도의 한 소녀가 부른 노래는 느리지만 분명하게 이 저택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만 미주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강원도의 낡은 집에는 찬 겨울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본선을 앞두고 하리는 하루도 노래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잠든 밤이면 뒷마당으로 나가 입김 속에서 낮게 곡을 되짚었어요. 낮에는 반일과 식당 일을, 밤에는 노래를 붙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방송국에서 본선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서울의 공개홀 무대에 오르라는 내용이었어요. 하리는 그 짧은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낡은 휴대폰 화면 속 본선 진출 4글자가 좀처럼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대 의상도 서울까지 갈 차비도 할인에게는 마땅치 않았어요. 약국댁이 쥐어준 돈과 식당 품삯을 할인은 한 푼도 헐지 않고 모았습니다. 무대에 입고 갈 옷은 읍내 헌 옷가게에서 고른 낡은 원피스 한 벌이었어요. 할인은 그 옷을 몇 번이고 손질하며 무대에 선 자신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정신이 제법 맑아 보이는 할머니 곁에서 할인이 나직이 노래를 불렀어요. 마당가 살구꽃 하얗게 피면 두고 온 그 봄이 사무치도록. 그런데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할인을 따라 그 곡조를 흐릿하게 흥얼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가사도 뜻도 아닌 오직 멜로디와 할인아 하는 한 어절뿐이었습니다. 할인은 부르던 노래를 뚝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 노래를 아세요? 말수는 흥얼거림을 멈추고 멀거니 허공을 더듬었어요. 글쎄다. 이걸 내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네. 할머니의 눈빛은 이내 다시 흐려졌습니다.
하리는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치매로 손녀 이름조차 잊은 할머니가 이 노래만은 어떻게 몸으로 기억하는 걸까? 하리는 한참을 생각하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남기고 간 노래이니 할머니도 옛날에 몇 번 들었으리라 여겼습니다. 그 이상은 할인도 감히 짐작하지 못했어요. 다만 그날 밤 하리는 그 노래가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말없이도 자신과 할머니를 가만히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잠든 할머니의 손을 오래 쥐고 있었어요. 문득 오래전 할머니에게 이 노래를 물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그저 내 엄마가 남긴 거여 하고 말을 아꼈어요. 어쩌면 이 노래에는 할인이 모르는 긴 세월이 담겨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을 들려줄 할머니의 기억은 날이 갈수록 흐려져만 갔어요. 그런데 그 무렵 할인에게 뜻밖의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노래 끝 무렵이면 목이 칼칼하게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겨울 감기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잠긴 목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높은 소절에서는 목소리가 갈라져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하루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손님이 노래 한 소절을 청했어요. 동네 가수라며 한 곡 뽑아봐. 할인이 어색하게 입을 떼자 목소리가 중간에 뚝 갈라졌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에 할인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할인은 처음으로 제 목이 정말 잘못되고 있음을 실감했어요. 그날 밤 할인은 뒷마당에 나가 조심스레 목을 풀어보았습니다. 낮은 소절은 그런대로 나왔지만 높은 대목에서는 어김없이 목이 걸렸어요. 할인은 노래를 멈추고 차가운 밤하늘을 오래 올려다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줘. 할인은 제 목을 향해 그렇게 속삭이듯 부탁했어요. 할인은 소금물로 목을 헹구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셨습니다. 그래도 차도가 없자 할인의 마음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노래는 할인이 세상에서 가진 단 하나의 무기였어요. 그 목소리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할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보고 싶었지만 그럴 돈이 할인에게는 없었습니다. 본선 상금을 타기도 전에 병원비부터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할인은 목을 아끼려 연습을 줄이고 이불을 목까지 끌어덮고 잤습니다. 그러면서도 할인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한 번의 무대만 무사히 넘기면 할머니 약값 걱정은 없어질 테니까요. 할인은 밤마다 목에 따뜻한 수건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이면 목이 조금 나은 듯도 했지만 저녁이면 다시 잠겼어요. 그럴 때마다 할인은 카세트 속 엄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목소리만 되찾을 수 있다면 할인은 무엇이든 견뎌낼 수 있었어요. 본선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할인의 가슴은 조여들었습니다. 목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과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이 뒤엉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잠에서 깬 할머니가 할인의 방문을 열었어요. 할인이 목에 수건을 두른 채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강아지 어디 아픈 게냐? 그날따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다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할인은 얼른 수건을 내리며 웃어 보였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목이 좀 칼칼해서요. 말수는 할인의 이마를 짚어보고 등을 가만가만 쓸어주었습니다. 찬 데서 노래 부르지 말어. 목 상한다. 할인은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겨우 눌렀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할머니가 그 순간만은 옛날의 할머니 같았으니까요. 어릴 적 할인이 감기로 앓아누우면 할머니는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찬물 수건을 갈아대며
낮은 목소리로 옛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이제는 그 자리가 뒤바뀌어 할인이 할머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전부인 단둘뿐인 식구였어요. 제 걱정은 마시고 어서 주무세요. 할인은 할머니를 다시 뉘고 그 곁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잠든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할인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꼭 이 무대에 서서 할머니를 지켜내겠다고. 설령 이 목소리를 다 써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할인이 할머니에게 갚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었으니까요. 창밖에는 어느새 진눈깨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낡은 카세트를 아주 작게 틀어놓았어요. 지지직거리는 소리 끝에 엄마의 목소리가 여느 때처럼 흘러나왔습니다. 후렴에서 제 이름이 불릴 때 할인은 저도 모르게 목을 매만졌습니다. 만약 이 노래를 부를 목소리마저 잃는다면 그때 할인에게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물음의 답을 할인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미주에게 한 방송사의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전국 규모의 트로트 경연에 특별심사위원으로 앉아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미주의 소속사가 시댁의 눈치를 살펴 잡아준 자리였어요. 국민 가수라는 이름값을 관리하기에 그만한 무대가 없었으니까요. 미주는 내키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도리로 그 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심사위원실에서 미주는 본선 진출자들의 예선 영상을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의상을 갖춘 아이들의 무대가 화면을 스쳐 지나갔어요. 미주는 별다른 감흥 없이 다음 영상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러다 한 영상 앞에서 미주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낡은 티셔츠 차림의 시골 소녀가 반주도 없이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미주는 무심히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소녀가 눈을 감고 나직이 첫 소절을 뽑아 올렸습니다. 마당가 살구꽃 하얗게 피면 두고 온 그 봄이 사무치도록. 그 순간 미주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졌습니다. 잔이 바닥에 떨어져 부서지는 소리조차 미주의 귀에는 닿지 않았어요. 온몸의 피가 한꺼번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 멜로디, 반주도 악보도 없이 오직 미주의 머릿속에만 있던 그 가락이었습니다. 15년 전 갓난딸을 재우며 미주가 손수 지은 노래. 세상에 단 한 번도 내놓은 적 없는 오직 두 사람만의 노래였어요. 그 노래를 짓던 밤들이 미주의 눈앞에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단칸방에서 갓난딸을 품에 안고 미주는 밤마다 그 곡을 흥얼거렸어요. 가진 것 하나 없던 시절,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 노래뿐이었습니다. 후렴에 아이의 이름을 넣어 미주는 밤이 새도록 불러주었어요. 그리고 후렴, 소녀의 입에서 그 이름이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할인아. 미주의 눈앞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이 멜로디에 그 이름을 붙인 사람은 세상에 오직 미주 하나였어요. 아이를 두고 오던 날 그 이름을 지어 이불깃에 새기고 왔던 미주. 그 이름을 저 아이가 부르고 있었습니다. 미주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돌렸습니다. 몇 번을 다시 봐도 틀림없었어요. 저 노래는 미주의 노래였고 저 아이는. 미주는 차마 그 다음 생각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소녀의 얼굴을 미주는 뚫어져라 들여다보았습니다. 15해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도 미주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온몸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갓난아기의 흐릿한 흑백 사진과 저 소녀의 눈매가 겹쳐졌어요. 미주의 두 눈에서 뜨거운 것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컸구나. 미주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오래 어깨를 떨었습니다. 15년을 짓눌러온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미주는 화면 밖으로 손을 뻗다 말고 제 손끝을 오래 내려다보았습니다. 미주는 영상을 멈추고 소녀의 얼굴을 손끝으로 가만히 어루만졌어요. 차가운 화면 너머의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노래만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물음 하나하나가 미주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 낡은 옷차림이 지난 15년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 세월을 떠올릴수록 미주의 가슴은 더 깊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주는 화면 속 참가자 정보를 다급히 살폈습니다. 그러나 자막에는 예선 참가 번호와 지역명만 짧게 적혀 있을 뿐이었어요. 아이의 이름도 사는 곳도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미주는 화면을 몇 번이고 확대해 무대 뒤 현수막의 지역명을 읽었어요. 강원도의 어느 작은 고장이라는 것만 미주는 겨우 알아냈습니다. 미주는 곧장 이 경연의 연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방송 연출을 맡은 최 PD였습니다. PD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저 아이 예선에 나온 그 소녀 말이에요. 미주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그 아이 이름하고 연락처를 좀 알 수 없을까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최 PD는 난처한 듯 낮게 대답했습니다. 미주 씨 마음은 알겠는데요. 참가자 개인정보는 함부로 드릴 수가 없어요. 미주는 매달리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꼭 만나야 할 아이라서 그래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본선에서 직접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 말에 미주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본선까지는 아직도 여러 날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주는 뜬 눈으로 지새우며 옛 시골집을 떠올렸어요. 딸을 맡기고 떠난 그 집이 아직 그 자리에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설령 찾아간다 해도 어머니와 딸이 자신을 반겨줄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미주를 성공하자 등을 돌린 매정한 사람으로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 오해의 벽 앞에서 미주는 밤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며칠이 미주에게는 15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미주는 수화기를 내려놓고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어떻게든 저 아이에게 닿을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본선이라면 심사위원석에서 저 아이를 직접 마주할 터였습니다. 그러나 무대 위의 짧은 시간으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어요. 미주에게 필요한 것은 저 아이와 단둘이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주는 창가에 서서 부서진 잔의 조각들을 내려다보았어요. 당장이라도 저 아이에게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미주는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의 눈이 늘 미주의 등 뒤에 붙어 있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낌새를 보이면 태갑의 사람들이 먼저 알아챌 터였습니다. 미주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다시 며느리의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슴 속에서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미주는 화장대 서랍에서 그 흑백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갓난아기의 웃는 얼굴 위로 방금 본 소녀의 얼굴이 포개졌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두 얼굴 사이에 놓여 있었어요. 미주는 그 사진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그날부터 미주는 예선 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에도 몰래 옮겨두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미주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영상을 돌려보았어요. 소녀가 부르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미주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미주는 남편 재혁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그러나 미주는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미주의 과거는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였으니까요. 재혁은 아내의 낯빛이 어두운 것을 눈치챘지만 이번에도 캐묻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딸을 찾아가겠다고 미주는 소리 없이 되뇌었어요. 15년을 숨죽여온 한 어미가 마침내 딸을 향해 첫걸음을 뗐습니다. 그 걸음을 이제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주는 조심스레 딸을 찾을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방송국에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고 강원도로 사람을 보낼 궁리도 했어요. 그러나 미주의 그 작은 움직임은 오래 감춰지지 못했습니다. 저택의 눈과 귀는 언제나 미주보다 한 발 앞서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태갑이 미주를 서재로 불러들였습니다. 그의 앞에는 미주의 통화 기록이 적힌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요즘 방송국에 무슨 볼 일이 그리 많으냐? 미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태갑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내 뒤에 그 일이 세상에 나오면 이 가문이 어찌 되는지 아느냐? 미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괜한 짓 말거라. 이미 방송사에도 단단히 일러두었으니 태갑은 이미 곳곳에 손을 단단히 써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주가 참가자에게 닿을 길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미주가 그 아이를 볼 수 있는 곳은 이제 오직 본선 무대뿐이었어요. 그마저도 심사위원석에서 멀찍이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미주는 그 사실에 오히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직 무대뿐이라면 그 한 번의 무대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어요. 심사위원석에서 딸의 노래를 듣는 그 순간을 미주는 놓치지 않을 참이었습니다. 얼마 뒤 대성가의 큰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주는 여느 때처럼 웃으며 상을 날랐어요. 그때 태갑이 좌중이 다 듣도록 넌지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만큼 자리 잡은 것도 다 이 집안 덕인 줄 알아야지. 안 그러면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누가 알겠나? 좌중에서 옅은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미주는 들고 있던 접시를 조용히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을 겨누는지 미주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무도 미주의 하얗게 질린 손끝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남편 재영만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유독 아내에게만 날카롭다는 것을 재혁은 느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무너지는 아내의 얼굴을 재혁은 처음으로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이 사람에게 내가 모르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재혁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재혁은 오래 집안일을 봐 온 집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자네, 우리 사람이 시집 오기 전 일을 아는 게 있는가? 집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낮게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께서 함구령을 내리신 일이라 소인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대답이 오히려 재혁의 의심을 키웠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면 아버지가 굳이 입을 막을 까닭이 없었으니까요. 재혁은 서재 한편의 오래된 서류함을 그날 처음으로 눈여겨보았습니다. 아내의 지난 15년 어딘가에 아버지가 감춘 무언가가 있었어요. 재혁은 그날부터 아내의 그늘을 조용히 되짚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그 무렵 강원도의 낡은 집에서는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본선을 며칠 앞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할머니가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인의 비명에도 말수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할인은 맨발로 뛰어나가 이웃의 도움으로 할머니를 읍내 병원에 옮겼습니다. 의사는 뇌혈관이 막혔다며 당장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큰 병원의 수술비는
할인이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었어요. 의사는 그나마 며칠은 버틸 수 있으나 더 늦으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할인은 그 며칠이라는 말에 오히려 가슴이 더 조여들었습니다. 본선까지 남은 날과 할머니에게 남은 시간이 아슬아슬하게 맞물려 있었어요. 할인은 병상 앞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오래 떨었습니다. 본선 상금만 있으면 할머니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 할인이 무대에 설 수 있을까? 할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어요. 이튿날 소식을 들은 약국댁이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약국댁은 할인의 등을 쓸며 제 일처럼 눈물을 훔쳤어요. 이 어린 것이 무슨 죄라고,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할인은 문득 무대를 포기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리 누워 계신데 노래가 다 무슨 소용일까 싶었어요. 그 마음을 눈치챈 약국댁이 할인의 두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안 된다. 내가 무대에 서야 할머니 살릴 돈이 나오지 않겠니? 할머니 곁은 내가 지킬 테니 너는 내 할 일을 하거라. 그 말에 할인은 입술을 깨물고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를 살릴 길은 이제 그 무대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병원 한쪽 복도에서 할인은 남몰래 목을 가다듬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잠긴 목은 여전히 높은 소절에서 갈라져 나왔어요. 하필 이런 때에 목까지 말을 듣지 않으니 할인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도 할인은 고개를 저으며 약해지려는 마음을 애써 다잡았어요. 그날 밤 겨우 정신을 차린 할머니가 흐린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할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허공을 더듬으며 낯선 이름 하나를 자꾸만 불렀어요. 미주야. 우리 미주 어디 갔니? 미주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할인의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을 눌러온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는 우릴 버린 사람이에요, 할머니. 할인의 목소리가 병실 안에서 갈라졌어요. 우리를 이렇게 두고 떠난 사람을 왜 자꾸 찾으세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할인의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가 아픈 것도, 돈이 없는 것도, 엄마가 없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할인을 짓눌렀습니다. 할인은 할머니의 야윈 손을 붙잡고 소리 죽여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운 뒤에야 할인은 겨우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할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할머니를 살릴 사람은 이 세상에 할인뿐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조금만 버텨주세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할인은 병상 곁에 웅크린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희뿌연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본선 무대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어요. 같은 하늘 아래 두 모녀는 서로를 향한 벽 앞에서 각자 울고 있었습니다. 그 벽을 무너뜨릴 무대가 마침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15년 전 그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미주는 이름 없는 24살의 무명 가수였습니다. 변변한 무대 하나 없이 밤이면 작은 행사장을 전전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미주에게 세상은 뜻밖의 선물 하나를 안겨주었습니다. 품에 안으면 손안에 다 들어오는 갓난 딸이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소식도 없이 미주의 곁을 떠난 뒤였어요. 그래도 미주는 그 작은 생명을 홀로 품에 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주가 사는 곳은 볕도 잘 들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낮에는 행사장을 돌고 밤이면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어요. 가진 것 하나 없던 미주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노래뿐이었습니다. 미주는 밤마다 아이를 재우며 나직이 곡조를 지어붙였어요.
그렇게 한 소절 한 소절 세상에 없던 노래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마당과 살구꽃 하얗게 피면 두고 온 그 봄이 사무치도록. 그리고 후렴 끝에는 아이의 이름을 나직이 얹어 미주는 몇 번이고 되불렀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할인이었어요. 맑고 곱게 자라라는 뜻을 미주가 손수 지어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미주는 그 노래를 낡은 카세트 테이프에 조심스레 담아두었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자라면 들려주고 싶은 두 사람만의 보물이었어요. 그리고 미주는 테이프 겉면에 눌러 쓴 글씨 한 줄을 남겼습니다. 아이의 이름 석자와 아이가 태어난 그날의 날짜였어요. 훗날 그 글씨는 세월에 번져 아무도 읽지 못하게 흐려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날의 미주에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한 줄이었어요. 홀로 갓난아이를 품고 무명 생활을 잇는 일은 여간 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날이 잦았고 좁은 방에 월세가 밀리는 달도 많았어요. 그렇게 힘겨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미주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 기획사에서 미주의 목소리를 눈여겨보고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식으로 데뷔해보자는 미주가 오래 꿈꿔온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는 미주가 넘어야 할 벽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갓난 것을 품에 안은 채로는 그 무대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미주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며 홀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미주에게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 기회를 잡아야 언젠가 아이를 떳떳이 데려올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미주는 결국 갓난 딸을 강원도의 어머니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시골집으로 내려가던 날 미주는 내내 눈물을 삼켰어요. 어머니의 품에 아이를 넘겨주며 미주는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금방 데리러 올게요. 조금만 맡아주세요. 미주는 아이의 이불깃에 그 이름을 곱게 새겨 넣었습니다. 그 곁에는 그 노래를 담은 낡은 카세트를 가만히 놓아두었어요. 그것이 어린 딸에게 남길 수 있는 미주의 전부였습니다. 말순도 그날은 갓난 손녀를 품에 안으며 딸의 등을 다독였어요. 내 걱정은 말고 가서 부디 잘 되거라. 그 말에 미주는 눈물을 훔치며 마지막으로 아이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미주는 갓난 시절 찍어둔 딸의 흑백 사진 한 장을 품속에 고이 넣었어요. 훗날 그 작은 사진 한 장이 미주가 딸을 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아 미주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미주는 딸을 등진 채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데뷔한 미주의 앞에는 눈부신 나날이 펼쳐졌습니다. 노래는 사랑받았고 미주의 이름은 조금씩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서 첫 번째 벽이 소리 없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기획사는 미주의 과거를 말끔히 지우고 싶어 했습니다. 숨겨둔 아이의 존재는 신인 가수에게 치명적인 흠이었으니까요. 미주의 거처가 옮겨지고 연락처가 바뀌고 옛 인연이 정리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주가 시골로 붙이던 편지도 하나둘 뜸해져 갔습니다.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미주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이 몇 해의 세월로 굳어질 줄은 몰랐어요.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미주는 남몰래 시골 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번인가 짐을 꾸려 내려가려 했지만 빽빽한 일정이 번번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미루고 미룬 세월이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거리가 되어 있었어요. 한편 강원도의 어머니 말수는 딸의 소식이 끊기자 애가 탔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러려니 하고 딸의 사정을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딸에게서는 기별이 없었어요. 텔레비전 속에서 화려하게 웃는 딸을 보며
말순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제 어미와 자식을 잊을 만큼 그리 대단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냐? 말순은 그 서운함을 어린 손녀 앞에서 그만 내비치고 말았습니다. 내 어미는 성공하더니 우릴 다 잊은 게다. 철없던 할인의 가슴에 그 한마디가 대못처럼 박혔어요. 그렇게 어린 할인에게 엄마는 저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린 할인은 또래 아이들의 말에 남몰래 가슴앓이를 하곤 했습니다. 넌 엄마도 없냐는 그 한마디가 할인에게는 가장 아픈 말이었습니다. 그런 밤이면 할인은 괴짝 속 낡은 카세트를 몰래 꺼내 들었어요. 지지직거리는 소리 끝에 흐르는 그 노래만이 할인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버린 엄마가 미우면서도 할인은 그 목소리만은 차마 지우지 못했어요. 두 모녀 사이의 오해는 그 누구도 모르는 새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몇 해 뒤 두 번째 벽이 미주의 앞을 완전히 가로막았어요. 대성그룹의 며느리 자리가 뜻밖에도 미주에게 돌아왔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시아버지 태갑은 사람을 붙여 미주의 뒤를 캤습니다. 숨겨둔 딸도 시골의 늙은 어머니도 그의 손바닥 위에 놓였어요. 태갑은 그 약점을 쥐고 미주에게 서늘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 과거를 완전히 지워라. 다시는 그 집과 닿을 생각을 말거라. 그때부터 미주가 몰래 붙인 편지와 돈은 낯선 손을 거쳐 사라졌습니다. 시골의 어머니에게서도 답장 한 장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미주는 그것을 두 사람이 자신을 원망한 탓이라 여겼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미주를 잊었고 미주 또한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잊혔다 여기고 한쪽은 버려졌다 여기며 15년이 흘렀어요. 그 긴 세월 동안 낡은 카세트 하나만이 두 사람 사이에 남아 있었습니다. 번져버린 라벨 속 이름 석자를 이제 아무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이어주고 있었어요. 15년을 사이에 둔 오해의 벽이 이제 막 허물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벽을 무너뜨릴 무대가 바로 다음 날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마침내 본선 무대의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의 큰 공개홀은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무대 뒤에서 할인은 낡은 원피스 자락을 매만지며 숨을 골랐습니다. 목은 여전히 잠겨 있었고 높은 소절이 제대로 나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할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병상에 누운 할머니의 얼굴이 할인의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어쩌면 이 무대가 할인이 노래할 수 있는 마지막 밤일지도 몰랐습니다. 딱 한 번만, 이 한 번만 버텨다오. 할인은 제 목을 향해 마지막으로 그렇게 빌었어요. 그 시각 객석 앞쪽 심사위원석에는 미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저 무대에 딸이 오른다는 것을 미주는 알고 있었어요. 며칠을 잠 못 이룬 미주의 손끝이 무릎 위에서 잘게 떨렸습니다. 드디어 사회자가 강원도에서 온 소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사회자는 이 소녀가 홀로 치매 할머니를 모시는 사연을 짧게 전했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낮은 탄식과 응원의 박수가 새어나왔어요. 쏟아지는 조명 아래 할인은 잠시 눈이 부신 듯 멈춰 섰습니다. 낡은 옷차림의 할인이 텅 빈 무대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반주도 없이 할인은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할인이 나직이 첫 소절을 뽑아 올렸습니다. 마당가 살구꽃 하얗게 피면 두고 온 그 봄이 사무치도록. 그 순간 심사위원석의 미주에게서 물잔이 미끄러졌습니다.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부서지는 소리가 홀 안에 작게 울렸어요. 그러나 미주의 귀에는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멜로디는 미주가 아기 딸을 재우며
홀로 짓던 바로 그 가락이었습니다. 15년 전 갓난 딸을 품에 안고 손수 지은 그 노래였어요. 악보도 없이 단 한 번도 세상에 내놓은 적 없는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를 지금 저 무대 위의 소녀가 부르고 있었습니다. 미주는 떨리는 눈으로 무대 위 소녀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어요. 품속에 간직해온 흑백 사진 속 아기 얼굴이 그 위에 곱게 겹쳐졌습니다. 그 긴 세월을 사이에 두고도 미주는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저 아이가 바로 자신이 두고 온 그 딸이라는 것을. 미주의 온몸이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무대 위의 하리는 잠긴 목을 힘겹게 밀어 올리며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높은 소절에서 목이 갈라지려 할 때마다 하리는 이를 악물었어요. 할머니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하리는 끝까지 소리를 뽑아냈습니다. 노래가 절정으로 치닫자 하린의 목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금방이라도 소리가 끊어질 듯 객석은 조마조마 숨을 죽였어요. 그러나 하린은 눈을 질끈 감고 마지막 힘을 끌어올렸습니다. 할머니에게 바치는 이 노래를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으니까요. 객석은 숨소리 하나 없이 그 작은 소녀에게 빨려들었습니다. 이윽고 노래는 가장 애틋한 후렴에 다다랐습니다. 하린의 입에서 제 이름이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하린아. 그 한마디에 미주의 두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멜로디에 그 이름을 붙인 사람은 세상에 오직 미주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린은 끝내 노래 한 소절도 놓치지 않고 완창해냈습니다.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목으로도 하린은 그 노래를 끝까지 지켜냈어요. 미주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사위원석에서 일어선 미주가 홀린 듯 무대를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카메라의 불빛도 미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저 무대 위의 아이 하나만이 미주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노래를 마친 하린이 눈을 뜨고 다가오는 미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국민 가수가 눈물범벅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어요. 하린은 영문을 몰라 그저 어리둥절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미주는 떨리는 손으로 하린의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그 노래를 내가 어떻게 해? 아니, 그 노래는 말이다. 미주의 목소리가 울음에 잠겨 자꾸만 끊어졌어요. 그 노래는 15년 전에 내가 지은 노래란다. 하린의 눈동자가 그 말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아기였던 너를 재우며 밤마다 불러주던 노래야. 그 말이 하린의 가슴에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카세트 속 그 목소리와 눈앞에 이 사람이 하나로 겹쳐졌어요. 저를 버렸다고 믿어온 엄마가 지금 제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린의 안에서 15년의 무언가가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린은 저도 모르게 무어라 입을 때려 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하린의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한 무대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목이 끝내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린은 놀란 눈으로 제 목을 감싸쥐었어요. 묻고 싶은 말이 산더미 같은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린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주는 그런 하린을 와락 끌어안았어요. 15년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맞닿았습니다. 미주는 딸의 여윈 등을 쓸어내리고 또 쓸어내렸어요. 그 작은 등에 밴 오랜 세월의 고생이 미주의 손끝에 고스란히 만져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두 모녀는 서로를 아는 채 하염없이 흐느꼈습니다. 미주는 하린의 귓가에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 그러나 그 말이
할인의 마음에 온전히 닿기에는 15년은 너무 길었습니다. 객석의 사람들도 영문 모를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홀 전체가 이내 뜨거운 박수로 뒤덮였습니다. 사연을 알 리 없는 이들조차 두 사람의 눈물에 함께 젖어들었어요. 같은 시각 강원도의 병실에서는 약국댁이 그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흐린 눈으로 화면을 보던 말순의 입술이 희미하게 달싹였습니다. 말순은 뜻 모를 그 가락을 아주 나직이 따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무대 위의 미주는 딸을 끌어안은 채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지키려던 며느리의 자리도 이제 미주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할인의 마음은 아직 온전히 열리지 못했어요. 왜 이제야 나타났느냐고, 그 15년은 무엇이었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 물음들이 소리가 되지 못한 채 할인의 안에서만 소용돌이쳤습니다. 그 시각 남편 재혁도 화면 앞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대로 달려나간 아내의 눈물에서 재혁은 오래 감춰진 진실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가 함구령으로 덮어온 것이 무엇이었는지 재혁은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재혁의 두 손이 저도 모르게 굳게 말아 쥐어졌어요. 그리고 그 무대를 또 다른 서늘한 눈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방송을 통해 그 광경을 마주한 시아버지 태갑이었습니다. 그날 무대의 영상은 하룻밤 새온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국민 가수가 시골 소녀를 끌어안고 오열한 사연에 세상이 술렁였어요. 대성그룹 저택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태갑은 미주를 서재로 불러들여 싸늘한 눈으로 노려보았어요. 내가 기어이 이 집안 얼굴에 먹칠을 하는구나. 그러나 서재로 들어선 미주는 예전의 미주가 아니었습니다. 제 딸을 찾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저는 잃을 것이 없어요. 미주의 눈빛에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태갑의 얼굴이 뜻밖의 반격에 험하게 일그러졌어요. 바로 그때 서재의 문이 열리며 아들 재혁이 들어섰습니다. 재혁의 손에는 아버지의 낡은 서류함에서 꺼낸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 결혼 전 아내의 뒤를 캔 신원조사 보고서가 들어 있었어요. 숨겨진 딸과 시골 노모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난 15년 이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재혁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향한 노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태갑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입을 굳게 다물었어요. 재혁은 굳은 얼굴로 아버지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더는 아버지 뜻대로 두지 않겠습니다. 아들의 단호한 말에 태갑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 없던 그가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나 진실은 아직 절반밖에 드러나지 않은 터였습니다. 바로 그 무렵 저택의 문 앞에 낯선 노인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행색이 초라한 60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그는 방송에서 그 소녀의 얼굴을 보고 한 걸음에 달려온 길이었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의 정류장에서 자신에게 국밥을 사준 바로 그 소녀였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외투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누렇게 바랜 편지 뭉치가 그의 손 안에 한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이 편지들을 이제야 임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회한에 잠겨 낮게 떨렸습니다. 그는 한때 태갑의 밑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던 사람이었어요. 15년 전 미주가 시골로 붙인 편지를 가로채던 것도 그의 일이었습니다. 편지만이 아닙니다. 붙이신 돈까지도 다 그렇게 사라졌지요. 그러나 그는 차마 그 편지들을 다
다 태워 없애지 못했습니다. 어미가 자식에게 보낸 그 마음까지 불사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는 그 편지 뭉치를 몰래 간직한 채 죄책감 속에 살아왔습니다. 쓸모가 다하자 태갑에게 버림받은 뒤로는 갈 곳 없이 떠돌았습니다. 그 발길이 향한 곳은 늘 미주의 늙은 어머니가 사는 강원도 언저리였어요. 차마 다가가지는 못하고 그 죗값을 마음으로만 치르던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녀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에게 밥을 사주었어요. 그 소녀가 바로 자신이 갈라놓은 모녀의 딸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방송을 보고서야 모든 것을 안 노인은 편지를 들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미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 누런 편지 뭉치를 받아들었어요. 봉투마다 적힌 것은 틀림없는 자신의 글씨였습니다. 15년 전 딸과 어머니에게 보냈으나 끝내 닿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어머니, 할인이는 잘 있나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미주가 눈물로 눌러 쓴 그 문장들이 고스란히 그 안에 남아 있었어요. 미주는 편지를 끌어안은 채 그 자리에 무너져 울었습니다. 자신이 딸을 버린 것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주는 눈물 너머로 그 노인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평생을 짓눌러온 그의 죄책감도 그 인사에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옳은 일을 한 노인은 그제야 가벼운 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할인도 그 편지들을 손에 받아들었어요. 목소리를 잃은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장 한 장에 담긴 어머니의 애타는 마음이 할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를 버린 줄로만 알았던 엄마가 실은 밤마다 저를 찾고 있었어요. 할인의 두 눈에서 소리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을 얼어붙어 있던 할인의 마음이 그제야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할인은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엄마를 향해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손짓 하나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미주는 그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모든 진실 앞에서 태갑은 더 이상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어요. 가문의 명예도 며느리를 올가매던 약점도 이제 그의 손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등을 돌렸고 세상의 눈은 싸늘하게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태갑의 위세에 눌려있던 이들조차 하나둘 등을 돌렸어요. 평생 쌓아 올린 위엄이 단 하루 만에 모래성처럼 흩어져 내렸습니다. 태갑은 끝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는 오래도록 창밖만 바라보다 낮게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내 갈 길을 이제 내가 알아서 가거라. 그것은 사죄가 아니라 힘을 잃은 자의 마지막 물러섬이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미주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시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미워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다시는 뵙지 않겠어요. 그 말에는 원망도 저주도 없이 다만 조용한 결별만이 담겨 있었어요. 미주는 그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주는 그 화려한 세장 같던 저택을 뒤로하고 걸어 나왔습니다. 곁에는 남편 재혁이 말없이 아내의 걸음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재혁은 아내에게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곁에 있으면서도 당신을 몰라주어 정말 미안했어. 미주는 그 말에 오래 참아온 눈물을 남편의 어깨에 묻었어요. 이제 미주에게 남은 길은 오직 딸에게로 향하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할인의 딱한 사연을 접한 사람들의 온정도 잇따랐습니다.
할머니의 수술비를 보태겠다는 손길이 전국에서 조용히 모여들었어요. 가난이 가로막던 벽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으로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두 사람이 함께 돌아가야 할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강원도의 병상에 홀로 누워있는 늙은 어머니였어요. 목소리를 잃은 딸과 딸을 되찾은 어머니가 이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온정 덕분에 말수는 무사히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고비를 넘긴 말수는 강원도의 병실에서 조금씩 기운을 되찾아갔습니다. 하리는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할머니의 병상 곁을 지켰어요. 미주도 서울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딸을 따라 이 병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온 국민 가수의 등장에 병원은 잠시 술렁였어요. 그러나 미주의 눈에는 오직 늙은 어머니의 야윈 얼굴만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치매는 여전히 말순의 정신을 흐리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병실의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15년 만에 미주가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미주는 병상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야윈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미주가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러나 말수는 흐린 눈으로 그저 낯선 이를 보듯 미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얼굴조차 이제 말순의 기억에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미주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곁에는 목소리를 잃은 할인이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할인은 여전히 한마디도 내지 못한 채 두 사람을 지켜보았어요. 그때 미주가 어머니의 손을 쥔 채 나직이 옛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당가 살구꽃 하얗게 피면 두고 온 그 봄이 사무치도록 15년 전 이 방에서 딸을 두고 떠나며 남긴 그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흐리멍덩하던 말순의 눈빛이 그 가락을 따라 서서히 또렷해졌습니다. 말순의 입술이 미주를 따라 그 노래를 가만히 흥얼거렸습니다. 가사도 뜻도 잃은 채 오직 멜로디만이 말순의 몸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말순의 입에서 마침내 한마디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할인아. 그 이름을 부르며 말순의 눈이 천천히 할인에게로 향했습니다. 우리 할인이, 우리 강아지. 여기 있었구나. 치매의 안개가 걷힌 그 찰나 말순은 손녀를 또렷이 알아보았어요. 말순은 떨리는 손을 뻗어 할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 할인의 안에서 무언가가 왈칵 터져 올랐어요. 15년의 서름과 되찾은 그리움이 한꺼번에 목울대를 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벅찬 감정이 굳게 잠겨있던 할인의 목을 끝내 열어젖혔습니다. 할머니. 할인의 입에서 잃었던 목소리가 처음으로 터져 나왔어요. 그토록 나오지 않던 소리가 눈물과 함께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인은 제 입을 틀어막으며 믿기지 않는 듯 흐느꼈어요. 얼어붙었던 목이 사랑하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마침내 트였습니다. 할인은 말순의 품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할인이 여기 있어요. 그 목소리에 말순도 할인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주가 두 사람을 함께 끌어안았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 오래도록 흐느꼈습니다. 곁을 지키던 약국댁도 앞치마로 연신 눈물을 훔쳤어요. 마음 졸이며 소식을 기다리던 이웃들도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15년을 갈라놓았던 오해의 벽이 그 자리에서 온전히 허물어졌어요. 문득 말순의 흐린 눈이 이번에는 미주에게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너도 우리 미주도 왔구나. 반평생을 원망으로 지새운 어머니의 입에서
딸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주는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말수는 여윈 손으로 그런 딸의 등을 가만가만 쓸어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할인이 젖은 눈으로 미주를 올려다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이제 원망 대신 다른 무언가가 어려 있었습니다. 할인은 떨리는 입술로 오래 삼켜온 그 한마디를 겨우 꺼냈습니다. 엄마, 15해 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그 이름이었어요. 미주는 그 한마디에 그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주는 대답 대신 딸을 더 깊이 끌어안는 것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미안하다. 이제 다시는 내 손을 놓지 않을게. 미주의 그 약속이 할인의 귓가에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날부터 할인은 밤마다 엄마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토록 그리던 그 품이 이제야 할인의 곁에 있었어요. 미주는 잠든 딸의 머리맡에서 나직이 그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봄 기운을 머금은 볕이 들고 있었어요. 그 볕이 오래 그늘졌던 세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가장 추운 계절을 지나온 이들에게 마침내 봄이 오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세 사람은 그 작은 강원도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미주는 화려한 무대 대신 어머니와 딸의 곁을 택했습니다. 그토록 갖고 싶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야 미주는 비로소 웃음을 되찾았어요. 미주는 그날부터 어머니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15년을 갚는 마음으로 미주는 어머니의 수발을 손수 들었어요. 치매로 오락가락하는 어머니가 때로 저를 알아보지 못해도 미주는 괜찮았습니다. 곁에서 그 손을 잡아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 미주는 감사했으니까요. 이따금 재혁이 그 집을 찾아와 세 사람의 살림을 조용히 거들었어요. 부부는 서로를 다그치지 않고 저마다의 속도로 상처를 보듬어 갔습니다. 할인의 목소리도 날이 갈수록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봄이 깊어갈 무렵에는 할인이 마당에서 다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되찾은 그 목소리로 할인은 할인아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불렀어요. 그 노래를 지은 엄마와 그 노래를 기억하는 할머니가 곁에서 함께했습니다. 세 사람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하나로 어우러지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말수는 맑은 날이면 마당의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정신은 자주 흐렸지만 그 순간만은 더없이 평화로웠어요. 가난과 오해로 얼룩졌던 그 집에 이제는 온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제 그 집에는 세 여자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할인에게는 아직 마치지 못한 무대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봄이 무르익을 무렵 할인은 다시 무대 위에 섰습니다. 지난날 목소리를 잃고 내려왔던 바로 그 경연의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이번에는 할인의 곁에 든든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객석 맨 앞줄에는 엄마 미주와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 말순이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재혁과 약국댁도 나란히 앉아 할인을 지켜보았습니다. 객석 한쪽에는 낡은 편지를 돌려준 그 노인도 조용히 자리에 있었어요. 오랜 죄책감을 내려놓은 그의 얼굴에도 옅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할인의 사연을 지켜봐 온 사람들이 소녀를 뜨겁게 맞아주었습니다. 지난 겨울 목이 잠겨 무대를 내려가야 했던 바로 그 소녀였어요. 사람들은 이제 할인이 부를 노래를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할인은 눈을 감고 되찾은 목소리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당과 살구꽃 하얗게 피면 두고 온 그 봄이 사무치도록. 이제 그 노래는 더 이상 슬픔의 노래가 아니었어요.
후렴에 이르자 객석의 미주가 나직이 그 가락을 따라 불렀습니다. 휠체어의 말순도 흐린 눈으로 그 멜로디를 함께 흥얼거렸습니다. 세 사람의 목소리가 온 무대를 잔잔하게 감싸 안았어요. 같은 노래가 흐르던 그 무대가 이제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15년의 오해와 그리움이 그 한 곡 안에서 온전히 풀려났습니다. 어느새 무대와 객석이 하나가 되어 그 노래를 나지막이 함께 불렀어요. 누구도 그 깊은 사연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눈물지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오래도록 박수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눈물 어린 얼굴로 객석의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와 할머니가 지켜보는 앞에서 하리는 비로소 활짝 웃었습니다. 노래가 끝난 뒤 미주는 어머니의 휠체어를 가만히 밀어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말수는 손녀와 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그 웃음 하나에 미주가 짊어져온 15년의 죄책감이 스르르 풀려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세 사람의 하루하루는 조용하고 따뜻하게 흘러갔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낡은 집에는 여전히 새벽이 일찍 찾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그 새벽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는 미주가 아침을 짓고 마당에서는 할인의 노랫소리가 흘렀습니다. 말수는 햇살 드는 툇마루에 앉아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예전의 할인은 빈 이부자리에 눈을 뜨며 외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할인의 곁에는 밤새 곁을 지켜준 엄마가 있었습니다. 눈을 뜨면 엄마가 곁에 있다는 것이 할인에게는 더 없는 위안이었어요. 아침마다 세 사람이 둘러앉는 작은 밥상이 그 집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재혁도 주말이면 그 집을 찾아 세 사람의 곁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 다른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한 가족이 되어 마음을 나누었어요. 철 따라 마당의 감나무에는 잎이 돋고 붉은 열매가 익어갔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세 사람의 웃음도 나날이 깊어갔습니다. 낮은 자리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은 이에게 봄은 끝내 찾아왔어요.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것들이 그렇게 하나둘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한 어미가 딸에게 남긴 노래 하나가 15년의 벽을 끝내 허물어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를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마음이 부디 할인의 노래처럼 언젠가 제자리를 찾기를 바라봅니다. 긴 사연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사연이 마음을 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내일 밤에도 이 자리에서 새로운 사연으로 다시 만나요. 듣고 계신 그 자리가 오늘 꽃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